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개미이고 정말 평범한 사람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래요. 나는 책을 읽어도 내 인생은 안 바뀌어. 그 다음에 나는 뭐 이렇게 해도 안 돼, 저렇게 해도 안 돼. 근데 너는 하지만 나는 못 돼.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정말 자기 인생을 정말 바꾸고 싶다. 이런 사람들. 근데 그 방향을 몰라서도 못 바꾸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대표님은 그럼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으세요? 책 읽어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나는 하다가 중도 하차도 하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막 이러면서 맨날 자기는 그냥 평범해. 그리고 찜질해. 근데 이런 사람들의 진짜 인생을 좀, 야, 너 이렇게 해서 한번 너 좀 바꿔봐. 나도 이렇게 해서 했어.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메시지가 던져준다고 한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런 사람들은 저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게 저는 일단 저랑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그 사람의 어떤 장점이 뭔지를 난 볼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장점이 없어요. 이게 되게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네네네, 대부분 사람 맞아요. 장점이 없다는 게 그 장점이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너의 장점은 이거야라고 하는 그런 사람마다 칭찬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네. 네, 우리가 삼사리 하면서 칭찬하는 것들은 생각보다 장점이 많죠. 네. 근데 우리가 삼사리 하면서 칭찬하는 그 칭찬과 그 장점이 돈 버는 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삼사리에서 뭐 예를 들면 배려가 되게 좋다. 배려가 높은 사람이다. 근데 비즈니스에서는 배려가 좋은 게 오히려 돈을 방해하는 수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네네네. 사람은 삼사리에서 배려가 되게 우선순위 그게 거기에서는 먹혔단 말이에요. 삼사리에서는. 음, 근데 비즈니스에 들어오면 배려가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테리어 하나 하더라도 먼저 뭐 목공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타일 붙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먼저 뭐 엉뚱한 바닥을 뭐 예를 들면 엉뚱한 타일이 아니라 뭐 원모마루로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네네. 순서가 먼저 바닥을 원모마루 하고 하면은 그거를 나중에 들어오는 그게 그걸 찍히거나 이렇게 할 위험이 되게 많거든요. 예. 음, 근데 철거도 아직 제대로 안 했어. 근데 바닥을 먼저 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먼저 그렇지. 철거부터 또 해야 되는데 원모마루 음, 바닥이 예쁘다고 싹 다 깔아놨는데 철거할 때 그게 뚝뚝 떨어지거나 아니면 바닥도 제대로 철거 못했는데 그 위에다 원모마루를 하면 될까요? 원모마루 또 그러게요. 비싼데 안 음,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우선순위가 있는데 삼사리에서 그게 그 사람한테는 먹혔을지도 몰라. 누구한테 음, 저 사람은 기댈 만한 언니야.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형이야. 그 음, 괜찮다라고 한 센스는 그 사람 입장에서 칭찬이고 그 사람 그렇게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삼사리에서. 음, 근데 그게 장점이 아닌 거죠. 비즈니스에서 돈으로 전환되는 거에서. 오히려 음, 삼사리에서 우선순위가 비즈니스에서는 우선순위 절대 되면 안 되고 오히려 그걸 철거를 해야 될 수도 있어. 예, 네. 예를 들면 내가 삼사리에서 우리 자녀 아이가 우선순위고 그렇잖아요. 근데 비즈니스에서는 완전 내가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되거든요. 내 자신한테부터 맞아. 지불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음. 그래서 나랑 상담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대다수가 왜 그 정도밖에 돈을 못 벌고 거기에 있었는지를 가만히 들어보면 우선순위였어요. 그 사람이 음, 장점이 삼사리에서는 좀 센스가 있는 사람이고 대화도 해보면 센스가 있고 예의도 밝고 다 좋아요. 근데 돈으로 전환을 못 시켜. 음, 예. 그게 이제 장점이 아닌 거죠. 대부분 사람 음, 장점이 이렇게 없어요. 돈으로 전환되는 데에선 장점이 없어요. 네. 예. 근데 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삼사리에 대한 부분들이 언젠가 도움될 때는 있죠. 그렇죠. 예. 왜냐면 그게 또 아까 얘기했듯이 스토리가 중요하거든요, 또. 음, 내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 때 스토리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 비유할 때 그걸 맛깔나게 그걸 알아듣기 위해서 사례를 쓰는데 삼사리에 생각보다 그런 사례가 많아요. 음, 근데 비즈니스 할 때도 내가 피치를 던져서 그 사람을 설득하는 데서 그 사람 설득하는데 알아듣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머 감각도 있어야 되죠. 그 삼사리 유머 음, 감각들이 비즈니스에 적용할 줄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네네. 그게 적용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적용하는 게 쉽지 않다고요. 비즈니스 자체를 하기 때문에. 뭔가 판매한다고 하는 생각에서 내 생각이 똑같은 생각, 삼사리에 대한 생각이 대부분이라면 비즈니스 생각을 새롭게 배워야 되고 우선순위를 새롭게 고쳐야 되는데 그게 음, 그대로 연결이 안 되면 내가 뭔가를 이거를 적용할 줄 모르는 거죠. 예를 들면 연정민 코치님이 지금 뭔가 메신저 사업하고 코치업을 지금 쭉 하고 있는데 내가 내 거를 충분히 경험하고 다양한 경험들이 많은데 내가 누군가를 코칭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세일즈를 할 때도 가만히 뒤돌아보면 그런 삼사리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요. 그걸 맛깔나게 비즈니스 현장에서 연결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공감대를 더 사면서 하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랬을 때, 이게 세일즈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아, 이런 어떤 비유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또 어떤 삶의 어떤 연륜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렇게 또 연결도 되는구나 해가지고 오히려 그걸 무기로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근데 무기로 쓰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를 봤을 때 돈 되는 일을 안 해본 거야. 자영업을 안 해보고 자영업이라는 건 음, 꼭 그냥 점포를 가지고 자영업을 해라는 게 아니거든요. 영업 자체를 안 해, 판매하는 행위를 자체를 안 해보고 고객을 관리하는 영업을 자체를 안 해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네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 삼사리에 대한 어떤 스토리를 연결시키는 소통에 있어서 그거를 사례를 꺼내가지고 연결시키는 걸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아닌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코칭업으로 이제 들어왔으면 또 어떤 사람을 또 성공시켜야 되는 어떤 입장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나는 콜드콜해서 돈 벌었는데 누군가를 또 콜드콜해서 돈 벌어줘야 되는 입장 차라리 내가 뛰고 말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코치로서 그 사람의 어떤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네. 이 사람이 뭔가 돈을 벌려고 하는데 이 사람 배경이 뭐지? 이 사람이 장점이 뭔데? 사실은 이 장점이 있기는 한데 그 장점이 너무 이 사람은 삼살의 장점이 그게 너무 이렇게 세가지고 음, 그게 음, 너무 그렇게 살아왔던 방식이 이 사람한테는 하나의 문화가 되고 통념이 되고 하나의 습관이 돼버려서 음, 내가 새로 얘기하는 우선순위가 이 사람한테는 꽉 붙잡을 수 있는 그 우선순위 연결이 안 됐구나라고 하는 걸 내가 깨닫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나는 음. 뭘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의 장점을 철거해주는 상처를 줘야 되는 거죠. 아, 오히려. 그래서 음, 코치들이 예를 들면 자기의 어떤 방식대로 자기가 뭔가 잘나서 자기가 뭔가 좀 돈 벌었다고 해서 자기가 뭔가 이걸 안다고 해가지고 코치가 되는 게 그게 되게 착각이거든요, 대부분. 그럼요. 예, 근데, 절대 안 근데 되는 이제 거죠. 내가 이제 아는 걸 넘어서 내가 상대방한테 이걸 건너줄 때 상호 관계에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생각보다 나는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한테 전달했을 때 그 상호작용을 내가 깨닫기까지 시간이 또 걸려요. 내가 이만큼 성공하기까지 시간도 걸렸지만 내가 누군가를 상호작용을 이게 연결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이런 어떤 메시지를 주고 내가 이 사람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성공시키지 못할 수 있을지 처음에는 다 자꾸 나의 주관적인 어떤 생각이 끼어들기 때문에 나 이러면 이 사람 성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현실이 파악돼요. 예, 그 음, 전까지는 모르죠. 왜 안 되지? 음, 우리가 처음에 내가 성공 못했을 땐 왜 내가 안 될까? 이걸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찾고 하잖아요. 네네. 코칭이 끝났을 때도 똑같은 거예요. 코칭도 마찬가지예요. 코칭 과정 상호작용이잖아요. 음, 네, 이제는 내 혼자만 하면 되는데 성공과 나 사이라면 이제는 성공, 나 그리고 타인의 성공 이 세 ABC가 동시에 있는 상황에서는 알고리즘이 달라지기 때문에 음, 예, 좀 더 힘들게 되죠. 왜냐면 알고리즘 달라진다고 하는 과거의 성공 방식이 어떻게 지금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또 이걸 건네줘야 될 때 거기에 대해서 현실을 파악하는 것들이 또 중요하고 그리고 음, 끊임없이 내가 또 나 자신을 위해서 발명해야 되고 발견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네네. 코치로서 계속 업적을 키워야 되는 것들이 있고 코치로서 나는 이게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최고가 아니었네. 그 음, 최고보다 더 그럼 그 최고가 뭐냐? 난 이게 한계인데 난 이보다 더 최고가 없는데 음, 근데 그 최고보다 더 최고가 없는 건 내가 찾지 못할 뿐이지 아직 없을 뿐이지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성공도 마찬가지고 아직 없을 뿐이지 음, 성공 무조건 할 수 있어요. 음, 그런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뭔가 성공을 못 하겠다, 뭔가 나 책도 안 읽고 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을 코칭 안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죠. 그냥 음, 나는 항상 얘기하는 게 500명 정도를 해고하고 버릴 생각이 없으면 코칭업에 들어오면 안 된다, 혹은 사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음, 사업하면서 사람을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예, 그렇죠. 거래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나한테 줘야 되는 이득이 있고 나도 이 사람한테 줘야 되는 이득이 있는데 그게 성립이 안 되면 거래가 일어날 수 없는데 음, 예전에는 나는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 줄, 내가 괜찮다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능력이 있어가지고 상대방을 이끌고 움직일 수 있는, 상대방을 감동 줄 수 있고 상대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나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난 예전에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 대표님 그런 능력이 하루아침에 생기지는 않았을 거 당연하죠. 아니에요. 당연하죠. 뭔가 이렇게 하면서 느껴졌을 거 아니야. 난 나의 탤런트를 지금까지 개발한 것도 있는데 그게 또 우연으로 내가 개발된 것도 있죠. 내가 댄스 강사는 나는 내 목적은 알바비를 벌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댄스 강사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움직이고 감동 준 거를 그 사람의 소속감을 주고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끌고 리더급으로 진짜 내가 또 제일 많은 인기 강사의 인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절 더 음, 중요한 그 안에 속성이거든요, 속성. 내가 이 음, 사람을 평소에 우리가 나가서 댄스 끝나고 밥 먹는 그 소수의 크루를 내가 어떤 식으로 대했는지. 이런 것들이 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 내가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 나도 또 어디서 댄스만 잘 추는데 말을 하면은 깰 수도 있잖아, 이 사람이. 근데 그 그렇죠. 말을 할 때 깨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 이끄는 방향으로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또 똑같이 내 수강생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음, 나는 또 댄스 강사하면서 또 그런 토니 로빈스 세미나라든가 로버트 키오사키라든가 뭐 다양한 세미나와 이런 어떤 그런 구루들을 끊임없이 내가 오디오라든가 끝나서 나는 막 이런 음악도 듣고 그래야 된다. 음악을 안 들었거든요. 호주에 있을 때는 거의. 음, 댄스 강사인데 음악을 안 듣는 강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뭘 들었을까? 오히려 이런 어떤 그루들의 어떤 이런 오디오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어, 강의라든가 그런 다양한 그런 걸 듣죠. 그런 걸 들으면서 이제 내가 경험한 거, 이런 것들, 내가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보였던 거,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음, 될 거,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하면서 또 내가 가야 되는 미래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미래가, 예를 들면 나는 아직도 경제적으로 그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음, 경제적으로 항상 결핍했기 때문에 난 그런 성공자들 나를 경제적인 어떤 그 자유로 이끌 수 있다고 나는 믿었지. 내가 가야 음, 되는 방향이 그쪽이. 난 댄스 강사에서 그냥 단순히 인기를 누리는 게 거기에 목적이 아닐 거 아니에요. 음. 예. 단순히 여자를 꼬셔가지고 하룻밤 좀 어떻게 해볼까 이런 어떤 목적으로 거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난 네. 다음으로 향해서 가야 되는 게 나는 경제고 또 우리 어머니도 나한테 수많은 이런 투자도 했고 하는데 가족들도 이렇게 도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 자연스럽게 결핍으로 인한 자기 개발이 들어온 거죠. 아, 그런 자기 개발을 또 우리가 댄스 뭐 이런 크루 같이 밥 먹고 할 때마다 또 나보다 어린 애들도 많고 음. 계속 끊임없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같이 어울리면서도 계속 너는 어쨌든 그 사람한테 동기부여 강사였어요, 처음에는. 어, 지금처럼 동기부여 안 하고 재수없는 얘기를 하는, 하강구면 재수없는 얘기를 하는 강사가 아니었고 그때는 동기부여 강사였죠. 너는 할 수 있다. 음, 너는 모든 걸 가졌다. 뭐 너는 뭐 이게 아름답다. 너는 이게 장점이다. 너는 뭐 이러면서 그 사람들 끊임없이 감동을 준 거죠. 근데 음, 그 감독도 50점짜리 감동이었지. 지금 돌이켜보면. 예, 음, 제가 오히려 지금 사람들한테 주는 감동은, 그때가 50점짜리도 안 됐다면 지금은 다양성 안에서 주다 보니까 음. 점수로 따지면 점수가 많이 높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감동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아마추어 때 어쩔 수 없는 그런, 그때는 그게 내 최선이에요. 그 이상을 음,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실수도 했던 거지. 음, 예. 그 이상을 바라보지 못해. 근데 그것도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중에 돌아와서 보면 그게 실수인 거예요. 음, 예.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어, 야,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분들은 여기에 지금 대표님이 장점이 없는 사람이 되게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삼사리에서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비즈니스를 할 때는 우선순위가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그 배워야 한다는 그 말에 저는 굉장히 동감해요. 그럼요. 예.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대표님. 모르죠. 알려줘도 이거를 모르는데. 맞아요. 그, 알려줘도 진짜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왜냐하면은 그 미용을 옛날에 이제 그 함께 하는 사람들이 와서 미용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지금은 미용 전문 학교가 있어요. 옛날에는 전문 학교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주로 이제 미용실에 와서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해보면은요, A에서 Z까지 이렇게 정말 그 행동까지 다 보여주면서 해도 그걸 못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물론 그거를 얻어갖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그 아까 그 먹튀 얘기하셨잖아요. 네, 또 되지 못하게 이 하다못해 가위도 제대로 꼬누지를 못하면서 이게 이제 미용에서 하는 얘기예요. 가위도 제대로 꼬누지도 못하면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나가서 막 돌아다니는 거죠. 네, 여기 가면 더 줄까 저기 가면 더 줄까 자기 몸값을 올리는 거는 모르고 이제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저도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사람의 내가 새로운 거를 돈을 내고 배워야 되는데 이걸 돈을 내고 안 배우다 보니까 그 가치를 모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치를 몰라서 결국은 제가 이제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 때문에 너무 이 머릿속이 복잡할 때가 엄청 많았었거든요. 뭐 심지어는 저번에 언제 한번 신승아 PD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한꺼번에 다 나갔다고. 근데 저는 그런 일을 수도 없이 겪은 사람이에요. 뭐 심지어는 옛날에는 뭐 그 웨딩 업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래서 드레스까지 신부 화장까지 다 해서 거기에 이제 전문가들이 따라 나갔거든요. 그랬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아무도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진짜 애들이 말하는 개빡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도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뭔가 어떤 나만의 그런 시스템을 찾게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도 신경을 안 써도 되고 그런데 오히려 돈은 더 잘 벌려. 저도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맛보기는 했어요. 그래서 오늘 대표님이 이거를 말씀하시는데 또 나의 어떤 지나간 과거나 이런 것들이 싹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고 그리고 이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혹시라도 내가 뭔가를 하면서 뭐가 성장이 안 되고 이럴 때 내가 지금 뭘 놓치고 있고 나는 뭘 우선순위에 두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내가 언제 한번 요즘은 유튜브 영상에 이런 게 되게 많이 뜨더라고요. 뭐 돈을 얼마 버는 방법, 100억 버는 방법, 막 10억 버는 방법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돈이 먹고 살기 급급한 사람은 사실 돈 1,000만 원 모으기도 어렵고 1억 버는 것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얼마 억 숫자로 얘기하면은 사실 와닿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표님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10억 버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개미들이 10억을 벌려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개미들이 10억 버는 거요? 네, 가장 그러면 여기서 이 10억을 벌려면은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내가 1억을 모아서 10억까지 갈 수 있는 이 과정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좀 얘기해 주세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네. 너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벌려면 그 걸어가는 맨 처음에 그러니까 0에서 한 4단계 정도? 요 정도만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너무 멀리 가버리면은 몰라요. 또. 이해됐어요. 일단 네. 1단계는 10억을 벌겠다라고 하는 타겟이 정해져야 돼요. 맞아요. 지금처럼. 그리고 10억을 벌겠다는 타겟을 정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 10억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1억짜리 10개냐, 1,000만 원짜리 100개냐, 음. 네, 10만 원짜리
1000개냐. 음, 예, 근데 내가 사람을 그만큼 1000명을 채워가지고 10만 원짜리 팔지 못할 거면, 아, 이건 내 예산에 안 맞다. 내가 1000명을 어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데서 1000명 찾기도 힘들고, 1000명하고 교류도 못 했는데, 갑자기 음, 1000명, 아, 이건 좀 안 맞다 하면, 그거를 지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 100명을 10명 하면 얼마예요? 저기 뭐야. 100만 원. 1000만 음, 원이 이제 10명이면, 천만 원 10명이면 1억이죠. 1억이잖아요. 음, 음, 음. 100만 원을 이제, 어, 100만 원이 얼마지? 100만 원이 지금 1000명이 10억인가? 어쨌든 그렇게 그렇다고 봐야죠. 예, 음, 숫자를 그런 식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아, 어. 아까 지금 10만 원짜리면은 10,000명이네. 예, 10억이려면. 예, 그죠? 예, 예. 그러면 이제, 10만 원짜리 만 명은 안 되고, 그러면 이제 100만 원짜리로 하면, 100만 그러면, 원짜리 하면 1000명인데 1000명도 안 될 거고, 음, 음, 그러면 이제 1000만 원짜리로 100명. 100명을 할까? 음, 이거는 좀 약간 나한테는 너무 투마치야. 왜냐면 1000만 원짜리는 더 와닿지 않아. 그럼 음, 다시 밑으로 내려가고. 왜 1억짜리 더 와닿지 음.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숫자 계산. 그런 식으로 해야. 그게 음, 1단계.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예. 여쭤봤냐면은, 사람들이 이 기본 단계를 방향을 못 못 잡아요. 잡아요. 예. 예.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예. 여쭤봤어요. 그, 어, 그게 1단계고, 그 다음 음, 2단계는 내가, 이제는 이거를 하려면 내가, 어쨌든, 내 회사에선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음, 알바한다고 해서 이 돈을 주지 않는단 말이야. 알바하는 데서 그 사장도 10억을 벌고 있는지도 몰라. 음, 그 사장도 10억을 못 벌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음, 이 10억을 벌려면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제는 말 그대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과연 1억짜리 티켓을 10명 정도 판매하는 사람이 있을까? 있는 거예요. 네. 예. 지금 제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럼 음, 1억짜리 10개 판매하면 10억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1000만 원짜리를 100개 판매하는 사람이 있어? 제가 과거에 그거 했잖아요. 네네네. 예. 그걸 하면 또 어때요?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죠. 가능한 거예요. 심지어 여기도 있는 거예요. 음, 심지어 내가 그렇게 믿겨지고 싶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찾아보면 돼요. 그럼요. 알스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다른 음, 사람 나를 못 믿으면 다른 사람 찾아보면 다른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랜카돈도 뭐 안 믿겨지면 어쨌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유튜버들 중에서 어쨌든 있단 말이에요. 음, 누군가는 그걸 벌어요. 그 돈을. 음, 버는 사람 있어요.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회사들 그럼요. 대표들이 다 그 돈을 안 벌고 있을까? 벌고 있는 거예요. 많은 회사들. 벌지 못한 회사도 많겠지만. 그러면 이제는 100만 원짜리를 계산했으면 10만 원짜리 과연 있는가? 다 있어요. 그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 1단계는 됐어. 2단계 누가 그거 벌고 있냐?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2단계에서. 2단계가 뭐냐면 누가 그래 벌고 있는지를 벌고 있는 사람 딱 봤더니 그 사람 세미나 들어야 된대. 그 사람 책을 사야 된대. 그 사람은 뭐 책을 써야 된다고 조언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유튜브를 해야 된다고 조언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콜드콜 해야 돼서 다 뭔가 다 조언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음, 여기서 이제는 가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 말을 들을까?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 말이라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틀리더라도. 음, 그래가지고 자기가 경험했는데 아니구나. 스마트 스토어에서 분명 이렇게 돈을 번다고 스마트 스토어 아무리 열심히 빡세게 해도 스마트 스토어에서 10억 벌기는 어렵네. 음, 근데 그래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뭔가 1000만 원을 또 한번 벌어볼까 해가지고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네. 근데 나라면 안 하지, 스마트 스토어를. 근데 음, 그렇게라도 시작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그렇게 해보는 거야. 네. 거기서 오류가 많고 경험이 이제 생기는 거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음, 1, 2, 3, 4를 음, 딱 나도 줬으면 좋겠지만 음, 1번은 일단 확실하게 줬잖아요. 네네. 1번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그 정도는 초등학교 계산이 됐고. 그 2번에 대한 발상이 누가 이 돈을 벌고 있는지, 어, 그 발상을 통해서 내가 멘토를 따르고 누군가에 대한 지시대로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음, 그죠? 네. 근데 2단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2단계에서 오류가 많이 생기는. 왜? 여기는 코치 역할이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 돈 벌었다고 해서 나도 저 사람들 돈 벌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따랐는데, 코치 역할에서 많은 사람들이 코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감독 역할에서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 같은 선수를 키워내는 데가 있어서 아무나 그렇게 키우면 못 내는 거예요. 손흥민 아버지이기 때문에 키워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그게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키워낸 게 더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네. 그렇게까지 이렇게 손흥민처럼 키운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예를 아빠가 들어서 독한 거지. 일반 예.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이제 코치고 내가 손흥민이라고 했을 때에 예. 그거는 되려 더 관계성에 있어서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은 상당히 그 손흥민 선수보다 더 훌륭한 분이라고 봐야 돼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손정훈 그 아버지가 손흥민보다 선수 때 더 유명하거나 더 잘했거나 한국의 리그에서 그렇게 잘했던 사람도 아니었잖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코치에서는 확실히 탤런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마라도나한테서 배우면 나도 마라도나처럼 되는 줄 알아요. 맞아요. 마라도나 감독으로 엄청 실패한 사람. 이번에 한국의 코치가 누구예요? 글리스만인가? 예, 글리스만 감독도 엄청 욕먹고 경질됐잖아요, 지금. 예, 맞아요. 근데 그 사람 선수 생활은 최고였거든요. 예, 최고의 선수였거든요. 근데 최고의 선수가 왜 감독하면은 그렇게 그 꼴이 나지? 그러니까 이게 알고리즘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2단계라고 하는 부분에 2단계에서 보통 3단계를 못 건너가요. 근데 2단계에서 이제 제대로 된 코치를 만났다. 그러면 이제 2단계에서는 이렇게 코치가 주는 어떤 시나리오와 어떤 로드맵과 어떤 그런 멘탈 모델 같은 거를 이제 보여주겠죠. 네네. 예, 그렇게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목적은 부동산이고 그다음 부동산을 하기 위해서 그 밑단계에는 목돈이 필요하니까 그 밑단계 그 목돈을 위한 영업직으로 들어가는데 그 영업직이 최대한 내가 믿는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하는 과정에 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 코치를 만났다고 해서 그 좋은 코치를 만났고 나한테 10억까지 내가 벌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코치를 만났다고 했을 때 그 시나리오 들어왔다고 했을 때를 가정해서 3단계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가정했어. 그럼 2단계 일단 성공. 그럼 3단계 이제 들어왔잖아요. 3단계 들어오면 뭐 해야 될까? 3단계. 3단계에서 2단계도 마찬가지지만 2단계는 일단 찾았다. 와, 찾았다. 보석을 찾았다. 그 다음에 찾은 거를 이제는 어때요? 내 거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3단계에 있어서 정확한 로드맵은 다 찾았는데 3단계에 있어서는 이제 그걸 내 거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 코치가 이 사람한테 목적지를 정해줬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너가 이렇게 되고 너가 10억 벌기 위해서는 네가 무엇이 돼야 돼? 네가 어떤 깔때기를 써야 돼? 네가 어떤 로직으로 이걸 홍보하고 네가 어떤 식으로 고객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이걸 해야 되고 그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적인 시간이.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그 사람이 이제 이걸 해야 돼라고 하는 그게 3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2단계까지는 찾았어. 확실히 이제는 로드맵이 보여. 그냥 3단계는 이제 확인하는 단계일 수도 있지만 이제 그 3단계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말 그대로 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단계죠. 2단계는 보지도 못해 사람들이. 왜 엉뚱한 코치를 하다 보면 오히려 파이프라인에 이 뒤숭뒤숭 뭐 구멍이 너무 많아. 근데 2단계 확실하게 그걸 로드맵을 찾는 단계도 그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지만 3단계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그 파이프라인 내 거가 되는 파이프라인 찾아야 되죠. 예, 그게 이제 저는 마진이 중요하고 그 마진을 내가 직접 벌어봐야 되고 그 파이프라인에서 이게 되네 전환이 되네라고 하는 거예요. 2단계에서도 그걸 얻기 위해서 잔잔한 어떤 콜드콜이라든가 이런 유튜브로 찍어보는 어떤 실험이 필요하겠죠. 네네. 근데 3단계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돈 버는 단계죠. 예. 왜냐면 확실하게 돈 버는 단계면 이제는 어떻게 해서 돈 벌겠다고 하는 게 이제는 더 이상 밥 먹고 그냥 밥 먹고 그냥 하는 일이 그 원띵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3단계. 예.
원띵, 오직 그 하나만 하는데 다 따라오는 그 단계라는 거를 이제 찾는 거죠. 그게 3단계라고 생각해. 예. 예, 그 다음 어, 4단계 같은 거는 그걸 이제 확장하는 단계죠. 어, 4단계는. 예. 오, 그래서 이 3단계에서 밥 먹고 오직 그것만 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신이 있고 믿음을 확인하고 왜냐면 음, 2단계에서 로드맵을 이미 봐버렸고 좋은 코치를 이미 선정됐기 때문에 음, 그럼 3단계에서는 뭘만 하면 돼요? 아, 코치가 나도 동의되고 코치도 동의 우리가 서로 공통분모로 가져가는 어떤 부분들을 확인하는 거 그 한 가지가 과연 뭘까? 그냥 음, 예를 들자면 자신을 판매하는 게 마진이 제일 높아요. 맞아요, 나를 그거는. 파는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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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나를 음, 팔기 위해서 2단계에서 그걸 2단계에서 자, 보통 사람들 나를 만날 때 2단계에서 만나요. 그럼 음, 내가 1단계를 얘기해 주지. 너는 음,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타겟이 돼야 되고 그래서 목표치를 10억을 해서 10억이 와닿지 않으면 1억이라도 얘기해 주거든. 보통 음, 1억이에요. 그죠? 타겟이. 네, 네, 근데 그 다음 네. 단계로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은 이거 믿지도 않아. 그럼 맞아요. 그거 일단 타겟이 알아듣죠. 1억이면 1억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벌 거냐에 대한 부분들 봤을 때 이 사람 원래 하고 있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2단계. 음, 음, 예. 그럼 2단계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내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죠. 우리 수강생들이 인쇄점 하셨던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인쇄점 하는 데서 내가 좀 도와줬어. 그랬더니 문의가 막 유튜브로 들어온다.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네. 이제 로드맵이 어때요? 보이는 거예요. 아, 디지털 명함이라는 게 이런 거고, 아, 원고가 바뀌면 사람들 문의가 들어오고, 내가 콜드콜 했을 때보다 또 인바운드로 사람을 받았을 때 이렇게 더 쉽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 더, 뭔가 이렇게 걸려져서 받고, 이렇게 필터링 역할을 하면서 이제 좀 나를 알아봐 준 사람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면서도 그래도 내 영상을 많이 봤던 사람들, 나의 팬층이 들어오니까 내가 좀 더 음, 컨트롤가 있네. 2단계에서 음, 이거를 이제 로드맵을 좀 어느 정도 확인시켜 준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죠. 이제 3단계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3단계까지 못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로드맵을 얻어가지고 그 로드맵을 지가 원래 잘하려고 하고 지 또 고집을 피울 때 원래 자기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3단계로 음, 들어오는 게 아니라 2단계에서 이제 끝내버리는 거예요. 2단계에서. 거의 여기서 중도 하차하죠. 중도 거의 하차하는 거예요. 2단계. 예. 근데 3단계까지 들어오면 이제 재밌는 거죠. 3단계 들어오면 와, 대체 3단계에 대한 부분들은 뭘까? 가만히 깊이 들어보면 결국에는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이 3단계에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사실 주고자 하는 게 이거고 3단계 들어온 사람들한테 결국 실험하고자 하는 게 또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에는 포인트는 뭐냐면 마진이라는 거예요. 마진을 네. 최고로 남길 수 있는 마진이 뭐냐면 내가 깊이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깊이가 있어야 돼. 깊이는 복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3단계에 못 맞아요. 들어와요, 잘. 어, 2단계는 로드맵은 기술적인 거, 로드맵 같은 거 보여지는 거 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심플하니까 2단계는 음, 보여줄 수 있어. 내가 몇 번만 콜드콜 해보고 몇 번만 1년 정도만 바퀴를 돌려봐도 알 수 있어, 이거는. 그럼요. 근데 3단계는 그렇지 않거든. 음, 3단계는 마진이 높은데 마진에 집중하지 않아도 마진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 용기를 내고 음, 상상력으로 돈 번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3단계에서 깨닫게 음, 되는데 그게 깊이예요, 깊이. 네. 깊이가 깊어지면 우물을 넓게 파야 되거든. 넓게 그렇죠, 파는데 그렇죠. 혼자 팔 수 있나? 지가 혼자서? 혼자서 못 네, 파는 거예요. 다 같이 어렵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게 넓게 파면서 거기에서 2단계에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부분들 돈도 어느 정도 벌고 생존을 할 수 있으니까 3단계에서 또 절대에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당연하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음, 3단계에서 또 가는 거야, 이렇게 또. 음, 예. 그래서 3단계 가면 이제는 4단계는 확장의 단계죠. 음, 확장의 단계는 약간 맥도날드가 이렇게 전 세계 확장한 것처럼 그건 좀 더 어려운 단계. 네. 거기에는 더 복잡해요. 확장의 그렇, 단계는. 심지어 그렇겠죠. 확장의 단계까지 안 가더라도 제가 앞에서 약속하고 제가 2단계에서 보여주던 로드맵에서 이미 음, 내가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3단계에서. 음, 확장의 단계 굳이 갈 필요가 없이. 네네. 예. 확장의 단계 가기 전까지는 장인이 돼야 돼요. 3단계에서. 3단계에서 장인이 그쵸. 돼야 그래서 된다. 어떤 프랜차이즈 집은 그 전까지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그 맛집 막국수인데 되게 맛있어. 아니면 칼국수 집은 되게 맛있었는데 그 전까지 프랜차이즈가 아니었어. 근데 어느 순간 10년 뒤에 가보니까 1호점, 2호점, 뭐 본점 이렇게 적혀져 있네? 그건 뭘까? 음, 확장의 단계로 그 사람 갔다는 거예요.
그 그렇죠. 전까지 장인이었거든요. 그 집이 아니면, 그 로케이션 아니면 절대 내가 그 막국수, 칼국수를 못 먹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음, 확장해가지고 그걸 시스템화 한 거지. 그건 음, 4단계인 거예요. 아, 그래서 3단계에서 깊어져야 되는데 이놈들이 깊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깊어지지 않는 상태, 집중하지 못한 상태인데. 네, 맞아요. 깊어지려면 옆에 또 깊은 사람이 계속 영향을 주고 끊임없이 옆에 공부하는 사람 계속 공부하면 나도 눈치 봐서라도 공부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2단계에서 자기가 좀 로드맵 받고 돈 맛을 조금 달콤한 맛을 봤다고 해서 뭐예요, 그 사람은? 집중하지 않는 상태로 다른데 풍요로운 어떤 느낌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의 동기가 나쁜 거죠, 그런 결국에는. 동기가 음, 작은 거죠. 동기가 결국에는 자기가 말했던 거, 생각했던 거, 그 전에 자기가 뱉었던 것들이 뭘 뱉었는지 모르고 기억조차 못하고, 자기의 어떤 본능을 따른 거죠. 음, 네. 음, 성실하지 않은 거죠. 그 맞아요. 2단계에서 대부분 나랑 연결했던 사람들이 수강생 그렇게 많은데 2단계에서 대부분 탈락해요. 그래서 2단계에서 3단계까지도 힘들어요. 그쵸? 거의. 네. 2단계까지도 못 들어온 사람도 있겠지만 2단계 들어왔다 하면 대부분 탈락이에요, 또. 네네. 3단계까지 연결하는 거, 3단계까지 연결하면 평생 제자가 되는 거지. 네네. 3단계까지 못 와요. 근데 중요한 건 2단계에서 왜 대부분 탈락할까? 아이스 강이 얘기하는 로드맵 이제 알았는데 그걸 자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3단계를 가보지도 음, 못한 채로. 나는 음, 절대적인 13년이라는 시간이 여기에만 몰두하고 수많은 것들을 얻고 그런 어떤 통찰하는 부분들, 탤런트도 있고 행운도 있어야 되는데 그 행운이 자기한테도 온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음, 행운은 절대 똑같지 않거든요. 내가 얻은 행운이랑 다른 사람 얻은 음. 행운이. 그래서 그러니까 거꾸로 그래서 씹는구나. 오히려 협력을 해야 그 행운이 다 내 거가 어, 되는데 맞아, 그 맞아. 행운을 내가 독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런 어, 어떤 위상을 독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음, 아이스강이라고 한 사람이 2단계에서 3단계 이끌려고 하는 게 더 이상 네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음, 2단계에서는 또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 네가 음, 유튜버 보면 2단계에서 너 그러고 살 수 있겠어? 분명 2단계에서도 이 사람 고통스러워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요. 자꾸 뭔가 외부에서 막 구찌백이라는 막 엄청 롤스로이 막 차를 엄청 멋지게 끌고 다닌 사람 또 그 사람한테 찾아가면서 그 사람 원래는 그 사람을 찾아가지도 않았어. 근데 어느 정도 음, 알려지니까 그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같이 막 제안도 하고 같이 해보자고 하고 또 심지어 그 사람의 어떤 추종자들 같이 뭐 해보자고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결핍에서 오는 관리보다 그런 풍요로움에서 2단계에서 오는 그 풍요로움에서 얻는 이런 관리가 더 힘들거든. 그게 다 유혹이잖아요. 그 그렇죠. 유혹에서 이제 넘어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나랑은 음, 이제 점점 트러블이 생기고 바이바이 되는 거지. 음. 예. 예,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여기서 주저앉고 음, 성장이 안 되어지고 도로 원래대로 돌아가고 맞아요. 그렇게 되는 맞아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음, 그거예요. 근데 제가 그 대표님을 만나서 저도 사실은 지금 2단계에서 3단계로 와가지고도 나름대로의 많은 고충을 겪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넘어온 단계에서 지금 초창기에 고충을 겪는 건데, 근데 저는 제가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알았어요. 제가 이제 그 40년을 자영업을 하면서 정말 꼭두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저녁 때까지, 밤 늦게까지. 저는 아이를 둘을 낳았지만 아이를 낳고도 애들이 깨어있는 시간을 본 적이 없었어요. 음, 다 우리 엄마한테 맡겨놓고 음, 온니 나갔다가 새벽에 음, 나갔다가 밤에 달 뜨면 들어왔어요. 음, 그렇게 살아서 돈을 벌었을 때 같이 하고 지금은 그때만큼의 벌지는 못해요. 음, 그렇지만 지금은 대표님이 밑에서 제가 대표님과 함께 하면서 가져온 것들이 그 시간에 대한 그 가치를 배웠어요. 음, 그래서 이제 시간에 대한 가치를 배우다가 보니까 아, 돈을 이런 식으로 벌어서 결국은 나도 성장을 해야 되겠구나. 음,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됐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질문 전부 다 그 기본적인 얘기를 뭐 평범한 사람이 뭐 인생을 바꾸는 법이라든가 음,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음, 이렇게 밑바닥에서 10억을 벌 수 있는지 이런 음, 것들을 제가 여쭤본 이유가 저도 이제 이 코칭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여쭤본 음,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가장
어쨌든 비즈니스를 하려도 0에서 그 0에서 그 1단계로 가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음, 근데 그 과정을 넘어가기까지가 그렇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어렵죠. 예, 예, 예. 어렵죠. 그래서 대표님도 지금 여기서 10억 버는데 여기서 지금 1단계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음, 거잖아요. 1단계에서 뭐 타겟을 정하고 뭐 음, 어떻게 이렇게 쭉 얘기를 하셨는데 숫자 계산네. 이것조차도 못 정하고 그렇죠. 결국은 실행도 못하고 아예 그렇죠.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그냥 뒤안길로 싹 가버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음.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현재 나는 돈을 벌고 싶은데 못한다. 아니면은 나는 진짜 내 인생을 바꾸고 싶다. 음, 그러면은 이거를 듣고 한번 본인의 삶살이 한번 잘 이렇게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대표님.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장이 뭔지 이거를 아니 성공은 아니래도 성장이 뭔지만이라도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